고시 3관왕이자 원조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고승덕 변호사는 노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되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노력은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다. 이렇게 원칙을 딱 가지고 삽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더 열심히 하느냐, 덜 열심히 하느냐 그 차이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노력의 기준을 남들이 어느 정도 하는 걸 가지고서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축구계의 레전드 중 한 명인 이영표는 노력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는데 이 노력이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내가 지금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 내가 노력한 것이 3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법칙이에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10만큼 노력한다고 10만큼 발전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 이영표는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재능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3시간 만에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쟤는 저거에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제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영표의 이런 주장을 듣고 노력도 재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도 재능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같은 노력을 할 때 느끼는 고통과 즐거움의 정도가 각자 조금씩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탁구를 5시간 동안 치는 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것처럼요. 각자 그렇게 상대적으로 노력이 수월한 분야를 찾아서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재능의 사전적 의미를 아시나요?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다. 훈련에 의해 획득된 능력까지 재능에 포함됩니다. 이영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잖아요. 잘하면 재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되면 좋아져요. 여러분 공부가 싫죠? 근데 공부를 잘하게 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면요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져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이런 이영표의 말을 듣고 있으니 농구계의 레전드 서장훈의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이에요. 서장훈의 말을 들어보면 노력하다 보면 재밌어진다는 이영표의 말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저 두 사람의 방법과 관점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편한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가난을 벗어나려는 이유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목표와 이유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해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목표를 향해 어떤 방법과 관점으로 노력할지는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노력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노력을 오래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노력의 주기가 너무 짧으세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노력을 지내키는 대로 하세요. 짧게, 간헐적으로. 2달을 못 넘겨요. 대체 우리는 왜 그런 걸까요? 이에 대해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뇌인 전전두엽과 감정의 뇌인 변형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이 변형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자꾸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변형계는 지금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기준을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변형계가 느끼기에 행복해야 고된 노력을 몇 개월, 몇 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변형계가 행복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물질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쉽게 말해 짜릿한 행복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지속력이 떨어지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죠. 반면 세로토닌은 소소한 행복, 일상에서 오는 행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속력도 길고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긴 노력을 해야 할 때는 이 세로토닌을 이용해서 변형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죠. 세로토닌은 외부 자극에서 오는 행복감이 아닌 내부에서 작용하는 행복에서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수험생이 자기 전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이대로 가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과 행복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세로토닌은 적절한 햇빛을 받으면서 걸을 때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노력에 지치고 힘들 때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서 감사함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분비된 세로토닌은 변형계를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고, 변형계는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책상으로 몸을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왜 노력을 지속하기 힘든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극복하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력의 길은 힘들고 막막하게만 보입니다. 편한 것은 결코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내 스스로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한 번 더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한 번 더는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영표가 말하는 극한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이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라스트 하나 더, 2개 더를 외쳐준다면 그 극한에서 한 번 더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바로 트레이너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이건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옆에서 함께 힘을 불어넣어주고 도와준다면 그 도움이 나의 노력과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노력을 지속하시고 인생의 멘토, 페이스메이커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면 저희 페이스메이커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카페에 방문해 페이스 체크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